우리가 1907년에 국채부상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1,300만 원, 일본이 거의 강제적으로 대단한 그 이자로 해서 우리한테 강제로 빌려주면 국채부상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참여합니다. 90년 후에 97년에 IMF 터지면서 금모으기 운동, 순간 제2의 국채부상운동 같은 게 효과가 있는가, 도움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라고 한다면 결혼반지까지 빼서 내놓는 것이 이게 국민들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살려야 할 권력을 우리 국민이 부여해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야만 이익을 얻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그 친일파들의 면면을 보면 나라가 망해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집요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용태 사제를 모셨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시국 미사를 집전하면서 지랄 발광, 용산 이묵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한테 아주 시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응원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에요. 자, 김용태 사제와 파면 그 이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당시 뭐 지랄발광으로 대표되는 그런 시국 미사의 주인공이셨는데 4월 4일 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네. 예, 당시 그때 파면 결정 때 소감 말씀해 주시죠. 어땠습니까? 뭐 아마 거의 우리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예. 온 국민, 기자님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과 똑같은 소감,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23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려고 그랬는데 12.3, 123일 예. 그 숫자를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바짝바짝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드디어 판명 결정됐을 때 어떤 그런 안도감, 일단은 안도, 다행이다 참. 네. 그리고 뭐 또 기쁨.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그 헌재 파면 선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놓치지 않으려고 네. 다 들으면서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라이브 방송 예. 딱 주문 이제 파면 선고 나올 때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세리머니를 돌려줬습니다. 네. 일단 뭐 그때 거의 대다수 민주 시민들의 예. 심정이 다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말미에 어퍼컷 한번 또 자, 그런데요. 지금 그 신부님 카톡을 보니까 카톡 대문이 바뀌었어요. 네. 춘내 불사춘이라고 바꾸셨거든요. 왜 바꾸셨어요? 그게 바꾼 게 아니고 원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있었는데 이제 오매불망 봄이 오기를 기다렸죠. 예. 이번에 이제 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래브 불사춘에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이제 봄이 왔다는 좀 더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파면 선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내란 세력들의 어떤 그런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들. 뭐 파면 되자마자 이틀 아직 그 선고문에 잉크도 안 말았는데 막 개헌 얘기가 나오고, 예. 지금은 다시 뭐 헌법재판관 2명을 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임명하고 이런 걸 보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필 사진을 내용을 바꾸려다가 예. 못 바꾸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뭔가 찜찜합니다. 대통령은 분명 파면이 됐는데, 자, 이제 속된 말로 화장실은 다녀왔는데 뭔가 개운하지가 지금 않은 느낌이거든요. 뭔가 꺼리낌이 없을 때 쾌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뭔가 이게 남아 있는 예, 남아 있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끝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자, 아마 그게 이런 뉴스 때문에 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파면은 됐고 대통령직은 정지가 아니라 아예 박탈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저에서 외부인들을 불러서 매일 밤 파티를 했다고 하거든요. 윤상현, 네. 그다음에 누구죠? 그 역사 강사 전한길.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의 예. 그 일반인들의 어떤 기본 상식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저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게 뭐냐면 저들은 이게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대통령직에서만 내려왔을 뿐이지 예. 수많은 윤석열들이 전국에 있거든요. 그 수많은 윤석열들이 다 이렇게 정말
파면되는 그런 때가 오면 그때서야 이제 진짜로 패배했구나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뿐이지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관저에서 이렇게 뭐 파티를 열고 하는 노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지금 마음가짐, 그들의 정신세계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한덕수 그 현재 권한대행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직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권한대행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도 하지 않았던 분이 네.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하면서 갑자기 또 보수인사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우리가 워낙 이제 예상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상식과 양심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발을 딛고 있고 그들의 어떤 소양 안에서 바라보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은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같은 운명 공동체고 내란에 깊숙이 관여된 지금 뭐 자기들은 뭐 관여 안 된 것처럼 관련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 정부 내가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이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윤석열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을 윤석열은 지금 파면된 거지만 나중에 파멸로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멸로 간 게 아니고 파면된만 된 겁니다. 아직 거기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내란 주요 종사자들은 그 자리에 건재하고 있어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런 것이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나는 대통령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불순한 거고 그쪽 진영에서 보면 사실 이 뭐 대선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하다 이제 김문수라는 사람이 지지율 1위를 뭐 달리고 저쪽 진영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하다하다 김문수. 하다하다가 오죽 없으면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한덕수라는 인물이 당연히 욕심을 낼 만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 뭐 난 욕심이 없다라는 말은 뭐 그냥 뭐 멘트일 수 있고 아마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마찬가지로 대선을 꿈꾼다 하더라도 보면 이재명이 걸림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본인 대권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 내란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자신의 대권 야욕에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결국은 마지막 걸림돌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그러한 계속해서 그걸 없애려는 지금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경제 관료들의 그런 모피아라고 하죠. 이분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분들인가 아니면 위험한 분들인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덕수 그렇죠. 최상목 특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버는 구조에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뭐 괜히 모피아라고 괜히 부르겠습니까? 마피아란 뜻이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검찰 워낙 부패해가지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부르짖지만 사실 이 경제 기재부 모피아라고 불리는 그 세력들도 사실 굉장히 거의 검찰 못지않는 그동안 그런 좀 폐악을 부려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한 분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최상목 같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사실 이 나라를 좀 병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1907년에 국채부상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300만 원 그 당시 지금의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 그걸 이제 일본이 거의 강제적으로 그 돈을 이 이자 이제 대단한 그 이자
해서 우리한테 강제로 빌려줍니다. 이거 쓰라고. 예. 강압적으로 떠미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귀속시키려고 높은 이자율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넘어가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국민들이 참여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예. 그것이 90년 후에 97년에 IMF 터지면서 금모으기 운동. 예. 그러니까 제2의 국채 보상 운동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예. 일단 일반 국민 정서라고 한다면 예.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없는 아니 결혼 반지까지 빼서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이게 이 국민들의 정서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나라를 살려야 할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권력을 우리 국민이 부여해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야만 이익을 얻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예전에 그 친일파들의 몇 년을 보면 나라가 망해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 거죠. 예. 결국은 사실 그들의 어떤 어떤 마음가짐, 도덕성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거 하나 그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지금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해주셨는데 듣는 내내 굉장히 참 씁쓸하네요. 지금 예. 우리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것 같기도 하고. 예. 고양이는 귀엽기라도 하죠. 최상목 한덕수는 안 귀엽고 오히려 뭐 노각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한데 비유하는 뭐 동식물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귀엽다고 할 만한 부분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신부님께서 화가 나시는 대목이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화를 내셨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홍상수 감독님의 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영화 제목을 영화는 보진 못했어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 시적절함을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쓰는데 그래서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틀리고 다음이 맞다. 영화 제목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합니다. 지금 이제 두 달 안에 이제 물론 6월 3일로 정의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조기 대선 치러야 되고 그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국민적 합의나 뭐 공감대 형성 이건 너무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너무 불가능하죠. 이걸 두 달 안에 하겠다. 국민투표 함께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 예.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국민들의 손으로 그냥 그걸 손한테 고 풀겠다 이런 뜻인 거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온 국민들이 그렇게 광화문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야광봉을 들고 깃발을 들고 외쳤던 것은 개헌하자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내란의 종식, 예.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파면 이것이 우리가 외쳤던 첫 번째 과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제에 매진해야 할 때인데 갑자기 사실 파면 선고 이틀 만에 나온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기뻐하다가 이제는 진짜 봄이구나. 사실 파면 선고된 날에요. 4월 4일 저도요. 그동안 꽃이 눈에 안 띄었는데 그날은 꽃이 보였습니다. 꽃이 폈구나. 몰랐는데 아마 이런 느낌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라면. 그런데 이틀 만에 그냥 찬물을 끼얹어도 입은 수지 개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내란 종식에 정말 이렇게 힘을 쏟을 때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와 함께 또 한 가지는 말로는 개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알맹이는 너무 달라요 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죠. 예.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뭐 제왕적 대통령직 뭐 한말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들의 영구 집권을 꾀하는 세력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개헌하면 어떤 사람들은 4년 중임제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각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통해서 123일 동안 정말 국민들 애간장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에게 9명의 재판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죠.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오염돼 버리면 그러면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그러니까 이런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9명에게 이 판결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래서 이번에 말에 개헌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민주적인 그런 지향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영리 영달을 위해서 어떤 개헌을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개헌이라고 하나의 포장지가 있지만 예. 그 안에 들은 알맹이는 또 서로 또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이런 합의점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 지금 뭐 내란과 관련된 그런 잔존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예. 지금 뭐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검찰 개혁도 목소리를 내셨는데 어쨌든 이 수사의 축은 검찰이 됐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걸로 보십니까? 사실상 따져보면 검찰도 공범이죠. 예, 왜냐면 이번 정권은 검찰이 검찰의 정권인 거고. 예. 그래서 사실 검찰 세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때 정말 독립군 때려잡던 그런 세력이 검찰이란 세력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지금까지 뭐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뭐 정말 무수부리 권력을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예. 그걸 휘둘렀는데 그 안에서 공정해야 할 법 적용을 정말 자기들 정치적인 의도대로 꼬무줄처럼 이렇게 해온 것이 사실 오늘날 검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찰이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선 게 이제 윤석열 정권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내란에 검찰이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뭐 드러난 뭐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증거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심은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거, 네. 지기현 판사와 함께 공모해. 탈옥. 예, 그런 걸 보면 검찰이 이번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지 않았으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검찰들도 태도를 봐서도. 그래서 사실은 이 윤석열 이 내란 12.3 내란의 주요 종사자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우리는 군대만 바라보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는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법을 쥐락펴락하는 검찰이 그냥 가만히 수습하고 있겠는가? 아니면 그런 검찰을 윤석열이 이용하지 않고 놔뒀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사실상은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기는 거랑 똑같은 이 모습이기 때문에 검찰에게서 올바른 어떤 그 수사 그다음에 뭐 진실을 파헤치는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한패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그래서 사실 보면요,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저들이 특검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거기서 반증이 되는 거죠.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은 한통속이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텐데 예. 특검을 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내란 수사를 정말 좀 조금의 어떤 그런 이 빠트림 없이 온전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도에서는 이장호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거든요. 네. 뭐 연단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보수 집회,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연단 보수 집회 노래를 부르고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도 내란 잔존 세력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내란 이제 우리가 이 잔존 세력이라는 표현을 봤지만 예. 이 내란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역입니까? 예. 히틀러 혼자 수백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 수백만을 죽인 사람들은 수많은 나치 잔당들이, 나치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히틀러의 부역자들이 죽인 거죠. 예.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다 그렇게 괴롭히고 막 죽이고 고문하고 일본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그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하면 하나의 상징인 거고, 예. 그 윤석열에 부역한 수많은 내란 세력이 있는데 그 내란 세력의 대전 담당자 혹은 세종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의 실체가 있고 예.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그냥 냄새만 묻혀서 그냥 비슷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 거고 예. 주요 세력이죠. 왜냐하면 이걸 뒤집어 보면 이번 내란에 성공했다 쳐요. 그러면 세종과 대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란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요 종사가 되는 거고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런 거지. 그리고 뭐 계엄군 그리고 그 군 장성들 그 사람에게 지금 화면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거지. 사실상은 내란이 성공했을 때를 보면 전국의 주요 자치단체장들 이 사람들이 내란의 주역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뭐 끈앞을 잔존 세력이라기보다는 그 주역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런 뭐 내란 세력의 주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태도를 보면 오만불손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최민호 세종시장은 아니 그동안에 그 이 행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사과할 일이냐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게 오히려 그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실로 보면 단순한 뭐 그냥 뭐 성조기 들고 나와서 뭐 지지하는 세력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역이란 얘기, 주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체로서 행동하는 모습인 거지. 그냥 일반 지지자들 사실 지지자들 보면요 지금 이제 뭐 광장에 잘 안 나와요. 예, 한남동 관저에도 별로 없고. 예, 그게 일반 그 내란 세력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예. 모습인데 지금 일반 지지자와는 다른 모습이죠. 이건 주체란 뜻입니다. 주체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윤석열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오만불손함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몰상식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장우의 모습에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뭐 저기 세종시장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냥 리틀 윤석열이다 이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란 세력을 종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중앙에 뭐 윤석열과 지금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번 지자체 안에서도 그런 내란 세력을 종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 안에서 내란 세력은 내년에 6월 3일인가 다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또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